중진들이나 일각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럼 직접 출마하시오 하니까 홍준표의 말이 걸작이에요. 내가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당이 지거나 그러면 내 공백을 비집고 들어와서 당대표 당권 잡으려고 한다. 그런 눈치는 빨라. 제일 열받는 게 김성태가요. 개헌 이야기를 했어요. 2년 전에. 예. 왜 기억들 아시지만 박근혜가 국회에 와가지고 이게 자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려고 하니까 대통령 발의 개헌하겠다고 국회에서 연설한 적 있죠. 예. 그때 사실상 개헌은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지금까지 돼왔다. 그래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게 맞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제 와서 대통령이 개헌하겠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하다가 뭐 쳐놀다가 이제 와서 국회 무시하냐?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닌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얘네들이 1년 동안 놀았던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말만 포커스돼서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오는 개헌의 반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꼬투리를 잡았어. 내용적으로 보면 반대할 게 별로 없어요. 국민의 주권 강화하는 거는.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박근혜가 제왕적 대통령이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또 대통령제 하자고 사실은 대통령제에 대한 속내에는 반대 생각은 없다고 봐요. 근데 꼬투리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가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개헌을 반대하는 거야. 촛불의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피해를 줄여보겠다고 하는 그 핀트를 공략하는 지점을 딱 그것만 갖고 있어요. 다른 워딩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추가적인 연구나 사례에 대한 어떤 발표 같은 게 하나도 없이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빡치는 게 그 지점이죠. 제왕적 대통령이란 그 워딩 말고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미국 사례를 한번 보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종류나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건 의회가 조금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만 보면 모든 대통령은 제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때 정말 그렇게 초제왕적일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이 신하 노릇을 해줬기 때문에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부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안 받아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그들은 박근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엎드려서 신하가 돼줘서 제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그게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거든요.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하고는. 사실 구조상으로 보면 김성태 말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 상황에 국회가 아무리 개헌 논의를 해봐야 대통령이 안 받아주면 끝이라는 정서가 또는 그 구조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들은 평상시 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개헌을 공약으로 걸지만 막상 임기에 들어가면 개헌 블랙홀 때문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력이 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에이 개헌 안 해? 이게 계속 정권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가 2년 전에 했던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그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구조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나서면 또 개헌 없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국회는 뭔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일단 이분이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좀 공약 걸었는데 어떻게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약도 공약이지만 이번에 개헌을 안 하면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가 봐야 되는 피해가 너무 커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이렇게 질러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대통령이 하면 논란이 되고 안 하면 못하고 이 상황이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잖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26일 전까지 국회의장 뭐 원내외 교섭단체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개헌을 며칠까지 합의하기로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건 사실상 없는 걸로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26일 날 그거를 발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 발의 개헌 아니든 국회 발의 개헌 아니든 60일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60일 주고 나서 뭐 또 어디로 가고 국민들한테 이거를 개헌안을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까지 다 합치면 26일 날 하는 것도 사실상 늦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괘씸한 거는 홍준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찬성하고 나올 거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되면. 그래서 사실은 3분의 2가 찬성할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서 홍준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치를 20몇 년 한 사람이라고.
그 정도 전략이 없겠냐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명한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110 몇 석 좀 되잖아요. 116석? 6석. 예.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찬성으로 간주하고. 그러면 사실 그 개헌 자체가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개헌 투표는 기명 투표라고 기명이죠. 들었는데요. 네, 기명 투표고요. 처음에 팩트부터 틀렸다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라 주장이죠. 네, 주장. 그래서 바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홍준표 이 사람이 저는 이런 의심도 했었어요. 혹시 추미애 대표가 심어놓은 엑스맨 아닌가? 저쪽으로 완전히 본진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자폭을 시키기 위해서 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추미애 대표가 미인계로 그렇죠. 꽂아놓은 이 홍준표 발언에 의하면 국회에 들어가면 제명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박수 치면서 즐거워하실 분이 있죠. 김연아 자유당 그 비례대표 의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제명의 길로 탈당당해서 김연아는 지금 전향했어요. 다 전향했는데 마음속에 그 불길은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참 아니 어쨌건 이건 어차피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국회를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국회에 그 모자란 애들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 국민들이 막 심하게는 180만 명씩 막 하루에 이렇게 뛰쳐나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탈당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 지금 어차피 6월달 개헌은 됩니다.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이 귀찮은데 뭐 자유한국당이 하자는 대로 한번 서가지고 10월달에 할까 하다가 유야무에 넘어가는 그 상황은 안 만들어져. 어떻게든지 발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뭐 보이콧을 하든 뭐하든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촛불이 일어나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정말 수박 거달기식으로 다뤘던 내용이 통과가 안 되고 무산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국정농단이 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홍준표가 먼저 끌려 내려온다고 나는 봐요. 그거를 계속 그렇게 완곡하게 막고 있으면. 네. 이게 홍준표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반대 진영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그 당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말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되 이런 내용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몰라. 분명히 20일인가 21일까지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또 쏙 들어가고 개헌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지금 멍멍이 소리를 또 계속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게 뭐 우리가 서로 반대 진영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당에서 봐도 이건 너무 무리한 거야. 개헌 이슈로 지금 이제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러면 개헌 전쟁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개헌을 완고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선거 전에 들어가면 아젠다 싸움에서 져요. 예. 자기 당의 각 시장이나 뭐 의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뭐 이렇게 다 그런 식의 후보로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아젠다로 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80% 가까운 사람들이 개헌하자고 해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세력이 자유한국당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선거에서 그런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개헌을 안 하자고 할 명분이 사실 없는 거거든. 국민들이 그중에서도 개헌하자고 하는 사람이 약 80%. 그중에서 사실상 한 3분의 2 정도는 대통령제로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어그로를 끌면 이 이슈가 지방선거를 덮을 이슈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 때 살아날 방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겨우 원성들이 계속 들어오고 홍준표는 사실상 선거 유세를 갈 곳이 없고 부끄러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승부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다 대비해놓고 결국엔 개헌 이슈를 애들이 받아주면서 협조한 모양새로 가면 피해와 구분이 사라져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은 좋아졌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극렬한 대립구도를 만들어 놓는 순간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은 더 쪼그라든다. 이거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당이 지금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무정당, 산무, 후보. 일단 후보가 없어. 난 이거 진짜 불쌍해 죽겠는 게 마이너스의 선. 옛날 같으면 저쪽 당이나 이쪽 당이나 지지율도 비슷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름값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요. 근데 홍준표가 영입하려고 하는 그래서 언론에 뚝 띄우는 족족 나 안 나가 다 된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바퀴벌레가 몸에 앉는 느낌. 홍준표가 딱 찍으면 바퀴벌레가 내 몸에 딱 앉아가지고 손대지 마. 막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홍준표가 딱 찍으면 다 싫다 그래. 사실 홍준표가 찍은 사람들이
예전에 새누리당 정도 됐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무조건 출마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꼴을 보면 이거는 극우 보수, 완전히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극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 홍준표가 찍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주구장창 떠들어대던 말들은 다 대부분이 건강한 보수를 얘기하던 사람들이에요. 보수를 다시 세워야 된다.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아니고 바른미래당 쪽에서 영입한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색깔이.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예전처럼 파워가 엄청나게 세다. 새누리당처럼. 그러면 그냥 묻어가겠지만 파워도 없어. 지지율도 안 돼. 지지율도 안 나와. 정치적인 색깔도 달라. 그러니까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단 서울시장 나간다는 후보가 없잖아. 깝깝한 일이고. 경기도에서는 사실상 지금 남경필로 확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천 신청해놨던 사람들이 막 욕하고 있는 거야. 깜냥도 안 되는 대표가 홍준표 말을 그냥 패러디한 거죠. 그리고 상황이 그렇고 그 남경필은 일이 달리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3분의 1, 3배예요. 3배. 현재 여론조사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인천도 마땅치가 않아. 유정복이 인기가 없어요. 자, 수도권이 그렇고 나머지 다 빼고 뭐 호남이나 이런 데 갈 필요도 없고 강원도에도 나갈 후보가 없어요. 그쪽도 그렇고. 정보에 의하면은 불경이 다 위험해요. 자유한국당에서. 울산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완과 뭐 같은 도시 같잖아요. 지난 대선 때 울산의 득표율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현직 울산시장도 지금 시청사 압수수색까지 당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불경이 다 민주당으로 넘어와. 사실은 제가 보기엔 김경수 출마가 거의 확실해요. 근데 경남에 자유한국당에 나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 다시 거론되는 게 홍어젓 발언했던 김태호예요. 아, 너무 신떡밥이다. 신떡밥. 안 그러면은 홍준표가 다시 나가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냐고. 그래, 후보가 일단 없고요. 다음에 혁신위원회라고 만들어서 혁신한다고 했죠. 근데 달라진 게 뭐 있어? 제왕적 대표만 했잖아 지금. 제왕이라는 말을 붙여주기에는 좀 제왕이라는 말이 아까워요. 아, 또 말거리 자꾸 그래? 아니 홍준표 하는 꼬라지를 봐요. 가죽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독재 정권이라고 지가 다 가죽 잠바를 입고 나오는 너무 부끄럽잖아. 알았어. 그럼 내가 바꿀게. 영어 바꿀게. 가죽적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가 끼커해야 논란이라고 있다는 게 유해와의 성추행 공방 여단식이 나오고 연문설 네. 뭐 이런 거. 일단 혁신이라는 게 봅시다. 혁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당이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공천에서 상향식이 없잖아요. 하향식인데 아예 경선도 없이 다 전략공천. 실제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전략공천일 거예요 아마. 후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혁신 자체의 상징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전에 뭐 이랬었거든. 혁신위원회라는 곳에서 후보를 선발하는 것도 어떻게 하겠다고 내려온 게 있어요. 국민 참여도 막 늘리고 국민 참여 경선 뭐 여론조사 비율 이런 거 만들면 뭐예요. 후보가 없어가지고 전략 공천하는데.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보다 웬만한 후보들은 거대 정당의 후보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득표율 15% 정도만 되면 되거든. 떨어져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고 돈에 손해보는 건 없어요. 큰 경력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10%가 반 해주는 거죠. 돈만 쓰고 쪽만 팔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른 선거에 정당인들이 다 리셋했을 때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였어. 이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후보가 있었다고 하면 막 넘쳐나고 당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하면 혁신도 사실은 따라왔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당은 결국은 사람이 문제고요. 소통 없는 건 다 아시잖아요. 중진들 향해서는 뭐 홍준표가 이런 말 했어. 자기는 한 번도 좋은 선거구에 나가서 당선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남 같은 데도 사실 그렇지 않거든. 자기가 이제 바라보기 나름인데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경남지사 하다가 자기가 보기에는 뭐 정우택이라든지 그 나경원이라든지 하는 부류들이 굉장히 당선이 되기 쉬운 지역에서 당선돼 왔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중진들이 뭘 이렇게 건의하면은 무시하고 당의 최고위원을 바로 잘라버려갖고 홍준표에 대한 비판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자기 당 의원들을 연탄가스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지. 예. 어떤 틈새든지 비집고 올라와서 당대표를 흔들려고 한다고, 당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 연탄가스라고. 그 상상력 자체가 대단한 거가네.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서울시장 나갈 사람이 없죠. 일단 아무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아무나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보가 없다면 홍준표나 김성태 둘 중에 나가라. 김성태 좋네요. 그게 맞지. 왜냐면 지도부라고 하는 건요.
지도부라고 하는 건 선당후사, 험지 출마, 백의종군. 원래 홍준표는 대구에 나가고 싶어 했지 않았나요? 대구 북구의 당협위원장이 됐는데 뭐 그건 그거고 홍준표나 김성태를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밀어봅니다. 김성태 의원 쉐로우는 쇼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저번에 이재정 의원이 국회에서 막 킥킥대고 웃었던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래요. 너무 액센트가 이상한 거야. 흉내도 못 내. 야수님이 비슷하게 하네요. 홍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면 재밌겠네요. 그건 굉장히 좀 획기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 중에 하나가 서울이거든요. 수도권에 홍준표 공약했잖아요. 뺏겨서는 안 될 곳, 인천, 경기 아주 중요한 곳인데 둘 다 뺏기게 생겼는데 서울이라도 본인이 나서서 사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진들이나 일각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럼 직접 출마하시오 하니까 홍준표의 말이 걸작이에요. 내가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당이 지거나 그러면 내 공백을 비집고 들어와서 당대표 당권 잡으려고 한다. 그런 눈치는 빨라. 그런 눈치 참 빠르네. 민주주의 국가의 제1야당의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라고 하는 자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립서비스가 있고 진짜로 속내가 있고 행간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대표라면 그게 나왔을 때 비껴갈 수가 있어요. 안철수도 그렇게는 말 안 해. 그러니까 안철수가 홍준표보다는 좀 나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나아. 안철수는 서울시장 나가라고 하니까 대략 속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국민의 요구라면 점점점 받들겠다 이런 정도예요. 이제 홍준표가 하는 말을 보면 일기장을 선생님이 검사한다는 걸 모르는 초등학생 저학년이 마음 같아요. 지금 마음으로만 해야 될 생각을 입으로 해버리는. 그렇게까지 막말을 뱉어내면 보세요. 지금 경기도지사 나가겠다고 했던 사람 중에 그리고 최민희 의원한테 항상 그 정치 교육 받고 있는 김용남 전 의원, 또 김종희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가 리스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력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멋있더라고. 그렇게 전략공천이 사실상 결정되니까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는 게 맞지만 나는 안 나간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계속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중진 의원들. 이 후보로 나가려고 최소한 막 준비했던 사람들인데 그냥 무시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칼을 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 홍준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 당 사람들에 의해서 축출된다니까요. 당을 망친 일종의 자당 농단 같은 거예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있다면 자유한국당 농단은 홍준표가 하고 있는 거지. 이를테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그 사람이 법에 의하지 하냐고 마음껏 그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뜻이에요. 농단이란 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농단 시즌 2인 거죠. 홍준표는. 홍준표도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앞으로 남아 있는 게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5개월 정도 지나면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자유한국당이 책임론. 그렇죠. 나와서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아마 지도부 교체를 시도할 거예요. 그때 되면 홍준표의 약발이 아마 거의 떨어져서 강제로 하차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의 임기가 아마도 내년 6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홍준표가 정상적인 사람이란 전제하에서는 지방선거 끝나면 내려놔야 될 거예요. 근데 홍준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어그로를 끄냐면 자기가 한 말 있잖아요. 6개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면 당대표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피해의식이 너무 강해요. 내가 당권을 쥐고 있는데 6개를 가져오지 못하면 내려놓겠다고 하니 같은 당내에서 6개를 못 채우게 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당대표라면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당 사람이에요. 그 당의 딱 대장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 때문에 당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당을 그렇게 끌어가고 있다고. 리더십이 그건 쥐뿔도 없는 이 상태인 거야. 그래서 홍준표가 최근에 한 말이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 해야 될 걸 이렇게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신임 받겠다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다시 출마해가지고. 그게 재신임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상상력 그 자체가 참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좀 될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선거에 패할 가능성이 사실상 50% 이상의 상황. 이 상황이 홍준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박근혜 국정농단 시즌2에 의해서 그 여파로 온 것이냐에 대한 자기는 이미 6개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면 당대표 그만두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물러나기에는 너무 상황이 지금까지도 좋아지지도 않고 좋아질 것 같지 않으니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선거를 뽑히면 당대표는 임기가 2년이죠. 네. 다음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잔머리 굴리는 그게 홍준표고요. 그런 리더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자질, 어떤 정치적인 수준, 세력, 단언컨대 홍준표는 박근혜보다 못한 리더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